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자음의 발음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자음은 총 19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순음, 입술에서 나는 소리, 치조음. 치조음이라고 하면요, 뜨거운 국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까지고 아픈 데 있잖아요. 이하고 잇몸 사이에 그 부분을 치조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리. 경국에는 조금 더 혀를 이렇게 긁어보면 동그랗게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경국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나서 목젖 가까이 있는 부분은 약간 부드러운 부분인데 거기를 연국에, 그다음에 후음이라고 그래서 여기, 네,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한국어는 5개 부분으로 크게 자르고요. 그다음에 조음의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터트리는 음인지, 마찰음, 쉬지 않고 나오는 음인지, 아니면 파찰음,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단계, 앞부분은 파열음과 비슷하고 뒷부분은 마찰음과 비슷한 음을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비음이라고 그래서 콧구멍, 비가 이렇게 콧구멍을 울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유음이라고 그래서요. 아까는 코랑 상관이 있었지만 이번엔 입안에서 어떤 소리가 옆으로 계속 흐르는 소리인지에 따라서 좀 위치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음은 좀 중요해서요. 따로 떼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순음 그러면 프가 있고요. 치조는 트, 또 영국의 그 전국의 음 중에서 파찰음인 츠, 또 마찰음도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스스, 지금이 아니라 2개밖에 없지만 스스의 이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음들 중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그 조음의 방법 중에서도 평음, 그냥 적당히 나오는 음을 평음이라고 하고요. 격음은 격한 운동, 공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가 많이 나오는 음을 격음이라고 하고 공기가 조금 나오는 음을 경음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특히 영어권 학습자들 혹은 유성음과 무성음, 성대가 떨리는, 그러니까 성대가 떨리는 음, 성대가 떨리지 않는 음이 굉장히 그 언어에서 중요한 언어권 학생이라면 한국어의 프프프, 트트트, 크크크, 스스, 즈즈즈를 들으면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 그러니까 불, 뿔, 풀 이 소리가 있다면 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어에서의 자음은 단어의 첫 번째 올 때 어떤 소리가 여기에 있는 이 소리들이 공명음을 제외하고요. 요 위에 있는 소리가 날 때 모두 무성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안 떨리는 거죠. 그래서 성대가 떨려, 안 떨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불뿔풀이 다 퍼 이렇게. 왜? 나는 있잖아. 성대 안 떨려? 그럼 다 무성음이야 라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를 들으면 전부 PUL, 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 언어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발음 교육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발음 교육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책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허용 김선정 2006년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런 것처럼 아까 부프프, 크크크, 드뜨뜨 그 발음들은 공기의 세기가 차이가 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기의 세기를 직접 한번 보여주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는 그 티슈 있잖아요. 그 얇은 종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로 그러면 공기가 가장 작은 게 경음이고 뜨, 스트, 네, 그 중에서 스 빼고요. 공기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음은 얘가 많이 펄럭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공기의 그 세기를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면으로 서서 지금 이분이 보이는 것처럼 옆모습으로 공기가 어느 정도 펄럭이는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뿌뜨끄의 경우에는 거의 많이 그렇게 뿌뜨끄 그냥 펄럭 좀 펄럭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흐름만 있고요. 그다음에
평음의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인데요. 이 소리는 지금 격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 소리를 낸 게 아닐까요? 파. 격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공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 트, 크 그래서 얇은 종이가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평음의 경우에는 경음과 격음의 중간 정도의 기의 세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요. 어떤 학생이 휴지가 이렇게 그 곽티슈라고 해서 꺼내면 얇은 종이 2장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학생들한테 주었거든요. 어떤지 아세요? 저희가 너무 얇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계속 펄럭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슈를 이용할 때는 2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티슈의 움직임을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 둘째는 너무 얇은 종이 혹은 너무 두꺼운 종이를 써서 펄락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A4 용지 같은 거 쓰면 거의 다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종이의 재질을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의 세기를 또 손바닥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서 보셨을 때 공기가 여기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경음입니다. 즉 공기가 거의 나가지 않는 음인데요. 그 경우에는 손바닥에서 한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만한 공기를 내보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뿌, 뜨, 끄, 쯔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한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만큼의 공기를 불면 되고요. 두 번째 평음의 경우에는 여기 손바닥, 여기 전체 아니고요. 손바닥 정도 에만 공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 드, 그, 즈의 경우에는 뭐 제가 약간 오버해서 그렇고요. 보통은 조금 500원짜리보다는 크고 손바닥보다는 크지 않은 사이즈의 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격음인 프, 트, 크, 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아서 이 손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손이 전체적으로 프, 트, 크라고 해서 공기의 세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한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공기의 세기를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종이를 이용하거나 손바닥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걸로는 교육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설명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보았더니 높이에 따른 자음 교육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음이 가장 낮은 음이 되어 있는데요. 브, 드, 즈, 그의 경우에는 다른 음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경음과 격음은 사실 좀 유사하지요. 뿌트크츠, 푸트크츠는요. 어떤 실험 논문에 따르면 약간 이 2개의 높이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떠냐면 평음의 경우에는 브, 드, 그 경음이나 격음의 경우에는 높아서 뿌뜨크, 푸트크인데요. 경음과 격음의 차이는 명확하죠. 공기가 일단 높으면 경음이나 격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공기가 많이 나가면 격음, 그렇지 않으면 경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 빠, 바, 빠, 다, 타라고 해서 높이로 가르치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성학적으로 증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동대문이라는 발음을 한번 해보았을 때 여기 높이를 한번 보시면요. 약 220 정도, 그 헤르츠로 따졌을 때 220 헤르츠 정도의 높이를 보입니다. 아까 그 음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동은 이렇고요. 그런데 통대문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 통대문은요. 동대문에서 그냥 통만 높게 발음을 해보았더니 약 280Hz 정도로 실제로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동대문이라고 아까 했던 이 앞자료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높이를. 동대문이라고 있는 소리의 동을 쭉 끌어올려서 저 높이까지 가져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궁금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동대문이라고 발음을 했고 음의 높이만 조작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통대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대문이라고 적은 이 소리의 높이를 낮게 조작을 하였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동대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음에 헷갈리는 발음 아까 부프프 드트트 이 소리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종이, 손바닥, 기의 세계를 직접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음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하는 발음 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발음 교육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